구독, 좋아요. 자, 지금부터는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오늘 뉴스들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APEC 끝나자마자 아주 신나서 아침에 그 얘기를 하던데 APEC이 A급 역대급의 성과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좀 딴죽을 걸지 마라 그러는데 글쎄요.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기도 했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한미, 한일, 한중 정상외교에 대해서 이재명의 정상외교죠. 거칠고 그리고 문서조차 없는 회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번 APEC 정상회의 일단 마무리는 됐는데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재명 대표 APEC은 A급 이거를 정청래 대표가 지금 말했다고 했는데 A라고 라인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와닿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성과라고 하려면 눈에 보이는 명문화된 서류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특히 공적인 성과라고 하려면 페이퍼워크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회담을 했다, 협상을 했다 하지만 공동 합의문도 나온 것도 없고 서명하고 사진 찍은 거 한 장 없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둘 다 공동 합의문에 사인하고 협상 관련해서도 이제 명문화된 자료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8월 달에 강유정 대변인이 너무 잘된 회담이라서 필요도 없었다. 합의문이 필요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 장면이 또 떠올랐었는데요.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탈출구를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하려고 했다면 일본과 같은 시점에 진작 끝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당연히 합의문도 나와야 하는 거고요. 합의문도 전혀 없고 핵 잠수함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또 허위 선동하고 있는데 핵 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일 뿐이죠.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아니고 핵 연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디젤 연료였다가 핵 연료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나 그 지지 세력들이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선동을 또 하고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핵 추진 잠수함. 사실 핵 추진을 하는 배는 그 원자력 협정 안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쟁하고 상관없는 전쟁 무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엔진 자체를 원자로로 돌리는 건요. 그거는 원자력 협정 위반이 아니거든요. 한국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연료를 공급 못 받으니까 그 연료를 좀 공급해달라고 트럼프가 얘기한 건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국가 안보도 잘하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 내용도 지금 합의된 게 사실 아니라고 봐야 맞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한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잠수함도 한국에서 건조해야 된다라고 지금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그리고 이미 한화가 인수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실력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미국에서 핵연료 관련해서 기술을 공유해 주려고 했었던 것은 미국에서 만드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조선 기술을 미국에 공유한다거나 이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설명은 또 없었고 또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걸 볼 때 한국이 100% 시장 개방하기로 동의했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반도체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나왔던 거고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도 대만과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합의가 된 것처럼 또 보도를 했어요. 표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8월과 지금 상황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명문화된 자료가 없어요. 합의문 나오지 않았고요. 협상이라는 것은 계약 관계죠. 협정과 협상에 대해서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서명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중국과 만나서도 그렇게 했고 일본과 만나서도 그렇게 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서로 서명을 해서 그걸 같이 들고 사진 찍는 각국 정상들이 그런 장면들을 연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재명은 그런 걸 남기지 못했죠. 아는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미국과 입장이 또 갈리는 내용이 나와 있고 국민들은 그럼 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이게 합의문이라고 완성된 합의문의 형태가 아니어도 페이퍼워크 지금 한 장도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이미 각국의 담당자들의 말이 엇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예. 우리나라가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들여올 때요. 수입을 하는 형태로 들여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수입을 하는 형태로 들여오게 된다면 또다시 거기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도 미국에서 만들게 되면 이게 핵 추진 잠수함이 또 방위산업 관련해서는 방산업체로 이렇게 되면은 연방정부 의회, 주정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예. 네, 그 과정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을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헌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또 본인들 마음대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총체적 난국이고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8월에 그 내용과 지금 이제 10월의 내용, 이제 언제 타결이 될지도 모르니까 11월에 그 내용이 똑같다고 한다면 아니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기업들은 뭐 하려고 그 관세를 갖다 그렇게 많이 냈던 겁니까? 그냥 그렇죠. 8월에 3,500억 불 그냥 다 주고 그냥 끝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준 거잖아요, 지금. 진작 15%로 했으면 예. 자동차 부품업체들 줄도산 위기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야기했던 내용에 또 철강산업은 또 빠졌어요. 예, 빠졌습니다. 네, 철강산업은 또 빠졌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도 빠졌다고 미국 정부가 이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주요 산업 관련해서 얻은 성과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뭐 농업, 농축산업, 뭐 시장 개방 막았다. 못 막은 거잖아요. 지금 미국 정부에선 100%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입장이 그때도 나왔고 지금도 또 나오고 또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번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길래 정청래 같은 사람이 나와서 A급 성과다 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구군이 어디서 올랐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 이낙연 전 총리가 비판한 그런 내용들이 정확한 비판을 한 거네요. 너무 거칠고 아무런 그런 뭐 효과도 없고 이익도 없고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뭐 그 비판이 정확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낙연 전 총리를 보고 참 안타까운 것이 이분께서 차라리 민주당에서 좀 잘 하셔가지고 그래도 좌파라는 세력이 건강하다고 애초에 생각하진 않지만 그나마 정당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본인께서도 좀 잘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선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대통령 반트럼프 세력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왕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종의 독재 프레임을 씌우려고 왕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왕관 금관을 선물을 했잖아요. 그런데 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금관을 선물한 것이 빌미가 돼서 반트럼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비판거리를 또 제공을 해준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해당 신라시대 해당 금관은 이제 사망하고 나서 관에 묻을 때 부장품인데 그걸 선물했다는 것도 부적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처음에 이제 그 선물을 받았을 때 표정이 좀 오묘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만드는데 1억 정도 예산이 들었다라고 보도가 또 되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한미 정상회담 여름에 가서 받아왔던 걸 생각을 해보면 점심 오찬 만찬도 아닙니다. 오찬 메뉴판에 사인 받아왔습니다. 그거 받고서 금관 그것도 이제 모조품 금관 만들어서 이번에도 야구 배트. 네, 그리고 야구 배트 받았죠. 진짜 어이가 없는 야구 배트. 그 뭐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그런 선수 것도 아니고요. 2할 타율 치는 신인 선수의 야구 배트를 받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아마 보고 있다 아닐까요? 이재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이 뭐 야구와 그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도 또 아닌데 굳이 야구 배트를 준 것도 의아하고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본은 정말 잘했었던 것이 미국
이 25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벚나무 250그루를 선물하기도 했었고요. 아, 의미를 담았군요. 네, 의미를 담았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벚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한 거죠. 거리를 조성할 수 있게. 그러면 더 의미가 깊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하다 보니 금으로 된 골프공을 선물을 했습니다. 예. 금으로 된 골프공을 만드는 것이 금관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은 적게 들었을 거예요. 적게 들죠. 적게 들었고 또 비용 같은 것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본인이 소장할 수 있는 비용 규모 안에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골프공을 또 소유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외교적으로 소프트 파워로 우리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접견을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한일 외교에서도 부적절한 게 있었어요. 물론 사나이 총리가 취임하고 한국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 예. 한국의 김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화장품도 좋아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화장품이랑 김을 선물을 했어요. 정부 이게 정상 간의 선물 교환으로 김과 화장품은 좀 저는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김은 뭐 얼마든지 그냥 개인 사비로 사갈 수도 있는 거고 화장품도 뭐 아니, 의미를 여성이라서 담아야 되는데. 네, 항상 여성파는 민주당인데 또 여성이라고 화장품 챙겨줬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좀 부적절한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렇게 사진 한 장 찍었다고 외교 잘한 건 아니죠. 트럼프한테는 금관 주고, 네, 다카이치한테는 화장품. 화장품 주고, 네. 김 주고요. 네.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부적절했고요. 예. 어떠한 외교적 성과가 있었느냐라고 따진다면 또 그렇지 않았던 것이 다카이치 총리가 관련해서 과거사라거나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들, 군 관련해서의 문제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바꾼 건 없습니다. 예, 예. 네, 전혀 없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정청래는 신나가지고 에이펙이 뭐 대단한 그 외교의 성과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난주에 왜 대장동 관련 판결이 네. 뭐 김만배나 유동규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 등등이 이제 줄줄이 이제 유죄 판결이 나면서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자는 어떤 여론이 막 높아지니까요. 네. 갑자기 주말 사이에 민주당에서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겠다 막 그렇게 밀어붙이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재판 중지법을 철회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대통령실에서 지금은 에이펙 그 성과를 홍보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데 재판 중지법을 얘기를 하면은 그쪽으로 여론이 쏠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와서 그거를 멈췄다라고 하던데 이거 좀 너무 총극 아닌가요? 그런 것 때문에 했다면 그것도 예, 예. 우스운 것이 예. 사실 우리 윤석열 정부 때 생각해 보십시오. 당정일치 하면 안 된다. 우리 당 내에서 예.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태클 걸고 발목 잡고 있지도 않은 여러 가지 망상을 본인들이 카더라로 얘기하면서 내부에서 분열을 초래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민주당은 보면 그냥 공산당 일당 독재 정부처럼 움직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금 본인들의 이권과 연결된 이 정당의 생명과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죠. 대통령실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이 재판 중지법이라고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국정안정법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했어요. 민주당이 항상 본인들의 이권과 관련된 법안들을 이야기할 때는 은유적이고 모호한 말로 별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귀족노조법, 귀족노조 특혜법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예. 노란봉투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만들어서 본인들 마음대로 밀어붙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재판중지법이라고 하다가 국정안정법,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걸 무마하려고 만든 법을 가지고 국정안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본인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중지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또다시 이 사람들은 재추진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여론이 조금만 가라앉으면은 네. 바로 아마 추진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서 또는 지방선거 이후에 할 수도 있겠죠. 예. 자, 대법원에서 5월 달에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까
지금 대법원장 국회에 데리고 와서 온갖 모욕을 줬죠. 심지어 최혁진 같은 사람, 서영교와 항상 교감하고 눈웃음을 주고받는 최혁진 의원은 합성한 사진까지 들고 와서 모욕을 준 겁니다. 그런 장면까지 연출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들이 다시 이 재판 중지법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해서 핵심 인물들 5명이 전부 다 유죄 판결이 1심에서 나왔고 전부 다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몸통은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고 몸통도 구속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 대장동은 자기가 기획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몸통이지 누가 몸통이겠습니까? 그 점을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눈치를 좀 보고 철회를 좀 한 것 같은데 이런 여론의 눈치를 보는 거 이재명 지지율이 휘청휘청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핵심 세력 중에 하나가 이 민노총 아니겠습니까? 네. 이 민노총이 지난주에 자기네들 뭐 노동자들의 그 어떻게 보면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면서 새벽 택배 배송 이걸 금지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은 쿠팡 소속의 택배 기사 10,000명이 새벽 배송을 금지한다 하겠다는 민노총과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한다. 새벽 배송 하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 눈치를 좀 보니까 이것도 철회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일단 민노총에 대해서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9 to 6까지 근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민노총이 뭐 건강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우스운 게요. 민노총 이분들 맨날 집회한다고 출근 안 하세요. 집회 신고하고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그냥 거리에서 앉아서 술도 막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건강권 얘기를 합니까? 건강권 생각하시면 술을 좀 끊으셔야 되는 거 아닌지. 그리고 본인들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돈을 벌어야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를 그들이 지금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당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새벽 배송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수당도 발생을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이런 근무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본인들의 꿈을 위해서라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거나 정당하게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왜 본인들이 전부 다 박탈하려고 듭니까? 본인들이 근로자 전체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했던 대로 또 집회한다고 하고 출근 안 하고 월급 받는 행동 계속 하시던가요? 왜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착취받는 피해자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 불쌍한 대상처럼 만듭니까? 그렇게 하는 시선이 오히려 정당하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시선이에요. 모욕이다. 네. 정당하게 본인들이 일하고 본인들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모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새벽이라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거면은 우리 새벽에 일하는 그 새벽에 운행하는 통근버스 다 없애버리고, 새벽에 운행하는 뭐 열차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새벽에 여는 시장, 상인들 다 문 닫고 그렇게 하죠 뭐. 그리고 새벽만 힘들어요. 밤에 일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밤에 일하는 모든 뭐 술집들 다 문 닫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민노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간호사도 3교대 하거든요. 3교대를 하지 24시간 근무는 병원도 이제 아니잖아요. 쉬어야 되는 거야? 네. 3교대를 하지 24시간 근무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새벽 배송 하시는 분들이 새벽 배송을 하면서 추가 수당이나 야근 수당도 받으시는 거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따라오는 경제적 보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단기간에 그런 경제적 보상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내가 새벽 배송을 하고 싶고 내가 선택해서 해당 근로를 하겠다고 하는데 민노총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막으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1만 명 소속 단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뭐 민주, 노동 이런 단어를 넣어가지고 본인들이 마치 모두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그 보세요. 정의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실 10명 중에 9명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대표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의 낙하산이었던 박지원 전 위원장이 또 말을 얹었던데요. 예. 본인이 일일
쿠팡 알바 체험하고 땀 흘리는 셀카 올렸던 사람이죠. 아, 아주 예. 위선적이고 맞습니다. 모순적인 존재인데 그런 사람이 또 말을 슬쩍 얹었던데요. 그런 사람들의 언행이 떳떳하게 지금 쿠팡에서 근로하고 계신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짚어드리겠고,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타인의 근로권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진짜 직업에 귀천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땀방울은 다 귀한 건데 마치 이 민노총의 이번 조치는 새벽에 흘리는 땀방울 그리고 밤새도록 흘리는 그 땀방울은 뭔가 좀 불쌍한 것처럼 그렇게 폄훼해버린 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댓글창에서 지금 신종균님 그리고 최현호님, 미루님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좀 더 소식 좀 알아볼게요. 지금 검찰이 김정숙 문재인의 부인이죠. 김정숙의 이 옷값 의혹을 경찰이 무마했었는데 그 경찰이 무마해버렸던, 종결 처리해버렸던 옷값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참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 소식 전하면서 진짜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건가,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띠지에, 관봉권 띠지에 쌓여있는 그 돈뭉치라고 하는 사진과 그 증거물이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걸 종결 처리하다니요. 진짜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사주의권 같은 게 많이 약해져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건 빨리 재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앞서서 쿠팡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면 이 새벽 배송이 배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낫다고 합니다. 새벽에 차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배송을 할 수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주차나 이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운전하는 과정에서도 훨씬 더 그런 부분에 용이하다라고도 설명을 직접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민노총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실제로 근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9 to 6 근로하면은 그게 더 우월한 근로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럼 9 to 6로도 근무하기 싫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숙 여사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옷값 결제할 때 관봉권 사용했다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 김정숙 하면 관봉권이라는 프레임을 없애려고 서영교 의원 같은 사람들이 관봉권이라는 단어를 김건희 여사랑 붙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봉권 검색하면 김건희 여사가 먼저 나오게 그런 여러 가지 여론 프레이밍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김정숙과 관봉권을 엮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특활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지금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습니까? 그리고 이게요 여러 가지 입장이 바뀌었던 게 처음에는 김정숙 옷값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안 된다,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관봉권이나 띠지 같은 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문재인 정부 때 경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과도한 권한을 준다거나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이라거나 검찰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권한을 경찰에게 넘겨주면서 사실상 문재인과 좌파 기득권들이 경찰 권력 길들이기를 했다고 저는 보였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혹시 또 권력의 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지금 검찰이 다시 한번 재수사 요청을 했으니 이제라도 국민 앞에 떳떳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옷 퍼레이드 우리 패션쇼 수준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 정말 옷이 많았죠. 네, 까르띠에 브로치와 굉장히 비슷한 한정판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던 그런 브로치. 표범 장식이었죠. 네, 재규어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샤넬 자켓을 김정숙 여사 몸 사이즈에 맞게 바꾼 게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또 전시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 뭐 막스마라 코트나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본인 사비로 구입했으면 모르겠고 특활비로 구입했으면 특활비로 구입했다는 내용이 밝혀
밝혀진다면 그에 따라서 또 책임도 져야겠죠. 이렇게 무마하려고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은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옷값이 아니었어요. 네. 그 옷이 한두 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반지 같은 것도 굉장히 화려해서 예, 심지어 예. 본인이 이렇게 뒤로 돌려서 숨기는 장면도 포착이 됐고 그러니까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온갖 프레임, 여성 혐오적인 프레임과 사치 프레임 뒤집어 씌우려고 했지만 우리가 다수의 국민들이 사치스러운 영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연상할 수 있는 인물은 김정숙 여사가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뭐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관본권 프레임으로 덮어 씌우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프레임 공작을 계속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내란 특검, 네. 또 뭐 최상병 특검,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 이 특검들의 공작입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구속영장을 쳐가지고 구속시켜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공작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 그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인 추경호 의원, 네. 그 당시에 저 원내대표라는 그런 이유로 추경호 의원을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네. 아니 진짜 그 전에도 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라든지 네. 내지는 또 뭐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무리하게 계속 영장 청구를 했다가 줄줄이 다 네. 기각당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또 기각당할 것 같은데 네. 이 특검에 이런 계속된 어떤 프레임 장난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계속 겁주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이나 한덕수 전 총리나 전부 다 기각이 됐고 예.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도 7명 중에 1명 빼고 전부 다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추경호 의원을 특정해서 일종의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슨 내란 동조니 뭐니 이런 프레임을 씌워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때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 지금 국회에 있었고 긴급히 의총을 개최해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 말고는 아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없는데 굳이 예. 이렇게 구속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모욕 주기 위함인 거죠. 구속이라는 거는 도주나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어야지 하는 건데 아니, 추경호 의원이 뭐가 아쉬워서 도주를 하냐고요? 네. 예. 이거 모욕 주기 위한 거고 예. 최근에 그리고 계속 황교안 전 총리 압수수색, 예. 황교안 대표 자택 압수수색. 네, 자택 압수수색 이런 것도 사실 맥락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황교안 전 총리가 국민의힘 핵심 인물도 아니기도 했었고 그런 식으로 계속 겁주기성 행보를 지금 내란 특검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두려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예. 지나고 나면 내란 특검이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 국민들께 내란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리고 내란 특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 조은석 특검이 지금 이끌고 있는 내란 특검이 주한미군의 오산 공군기지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를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만나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고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까지 했다라고 하면 아주 심각하게 정부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한미 관계에 갈등을 발생시키고 본인들이 뭘 하겠다고 도대체 거기 들어간 건지 군기밀을 왜 확인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북한에서 오물풍선 계속 보냈었거든요. 예. 그럼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오물풍선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을 해야지 안 합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슨 외환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걸 보면 내란 특검의 관점이라고 함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아, 특검이. 네, 특검이 지금 우리 군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예. 북한이 우리 군을 바라보는 시선에 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내란 특검들 뭐 내란 특검만이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검 조사받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기고 또 특검이 23시간 연속으로 23시간 연속으로 조사를 하질 않나. 거기다가 줄줄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아니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란 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이건 진짜 특검이 그 정체가 무엇인지 진짜 정치적인 그런 어떤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집단이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그 자잘자잘한 뉴스, 아니 물론 굵직굵직한 뉴스기도 하지만 뉴스가 좀 많아서 네.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좀 많은 뉴스들을 여러분께 좀 모아서 논평을 좀 들어봤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요. 댓글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꾹 누르고 그리고 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지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